부동산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 부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 분석은 아주 기본적인 분석 내용이겠죠. 그 부지가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 모양이냐, 직사각형 모양이냐, 아니면 아주 비정형적인 모양이냐, 또는 그 부지 내에 지형이 단차가 있는 형태냐, 평평하냐, 그리고 그 주변의 경관이 뭐 트여져 있냐, 막혀 있냐, 그리고 그 경관의 내용 자체가 자연적인 경관이냐, 도시적인 경관이냐, 이런 내용들이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의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중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약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겠죠. 예, 그런 걸 잘 극복해 가면서 또는 활용해 가면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여건은 가장 중요한 건 입지죠. 이 부지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뭐 도시 밖의 지역과 같이 어떤 여건의 입지에 있는가, 그리고 부동산은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용이한가, 주로 도로나 뭐 대중교통 포함해서요.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지와 직접적으로 면해 있거나 아주 가까이 있는 이제 주변의 토지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사회적 여건의 내용은 그 부지 경계 내의 분석도 포함하지만 가까운 주변에 대한 분석도 포함을 해요. 그래서 뭐 단어적으로 이게 사업 환경 분석이냐, 사업 부지 분석이냐에 대한 경계는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부지에 주목해서 그 내용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 합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필요한 경우 이제 측정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실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부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사의 과정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먼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이 지도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품질 높게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그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전문적인 측량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디벨로퍼가 개발 이전에 계략적인 부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지도 정도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저는 일반적인 그 주변 여건을 보여주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런 지형도 같은 지도도 있고요.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위성 사진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권리관계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적도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도가 민간 기업이나 또는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들을 뭐 어디 있는 지도가 어떤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놓고 그때그때 활용하는 게 디벨로퍼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와 함께 실제로 그 물리적 분석이나 사회적 분석을 할 때 또 많이 이용하는 게 지적도나 임야도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공부는 토지에 대해서 그 위치, 면적, 물리적인 상태, 그리고 보다시피 공시지가까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해 놓은 공식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이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하고 도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토지의 종류를 일반적인 토지와 임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임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번을 보면 숫자 앞에 산이라고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표처럼 생긴 것이 토지 대장이고, 그 토지의 이제 그 부지 경계를 도면으로 나타낸 게 지적도입니다. 물론 임야에 대해서 나타낸 것을 임야 대장, 임야도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것 외에 온갖 이제 물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물리적, 뭐 사회적 분석을 위한
서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때 이 지적 공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사회적 분석 파트에서 공부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토지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디벨로퍼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때 순수한 땅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들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누군가 소유하고 있고 물리적인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취득해서 멸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개요를 파악을 하고 동시에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가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적 공부나 건축물 대장은 누구나 지자체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 비슷하게 건축물과 관련된 물리적인 현황 그리고 허가받은 행정적인 그 용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지의 위치나 면적이나 용적률 건폐율 같은 그런 개요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각 층마다 그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허가받은 용도가 무엇이고 뭐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건축주는 이 허가받은 용도대로 저 건축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라면 실제 현황도 이 대장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하고 파악할 수 있겠죠. 앞에서 본 토지 대장도 그렇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건축물 대장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례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서초 사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개요 페이지가 있고요. 이 페이지까지도 이제 개요의 내용입니다. 건축물 전체적인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고 그리고 층별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은 층이 높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층별 보면은 G6, G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저 G라는 게 지층, 그러니까 지하층을 말합니다. 당연히 지상으로도 이제 수십 층이 올라가겠죠. 삼성전자 서초 사옥은 이미 준공되어 있는 비교적 새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지에 뭐 이런 크고 새 건물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러 개 부지를 이제 막 사들이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나 건축물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아주 오래되고 멸실할 만한 건축물을 이제 취득해서 개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의 개요를 파악할 때 이 건축물 대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에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확보의 대상이 되는 부지마다 지번이 있으니까 그 지번을 이용해서 그 위에 있는 이제 건축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규모나 내용이 어떤지 하는 것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봤던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은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는 뭐 그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도 뗄 수 있고 뭐 온갖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토지나 건축물 관련된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열람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저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열람을 하고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저 서류들을 다 취합을 해서 개략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 이제 지도를 들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여건을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이렇게 지적 공부라든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 부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 저기서 누락된 내용이 있을 때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 서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걸 들고 현장에서 또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 토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든지 도면에 나와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흔히 이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게 대장에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대장과 다른 상태의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디벨로퍼가 좀 더 이제 조심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지어진 거죠. 준공된 건축물인데 그 뒤에 법규를 위반해서 이용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증축을 한다거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건축법을 찾아보면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란 말 다 쓰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법을 어긴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 그 중에서 행정관청에 의해 적발된 것을 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또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지자체가 그것을 이제 파악을 했다면 보통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그걸 통해서 이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 또는 위반 건축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는 그런 걸 내가 그냥 취득을 했을 경우는 법을 이행해야 되는 그 부담을 그 산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정부는 저는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고쳐라 또는 법에 맞도록 허가를 받아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 사업의 캐시플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저것은 신고나 허가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준공받지 못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본인이 신고하거나 지자체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항공사진 같은 방식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저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이제 여러 이제 넓은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가 특히 오래된 조그만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는 그 속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무허가 건축물은 이제 지자체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을 경우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는 것에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문제는 이런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권이 없느냐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인 권리나 주거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은 보호되기 때문에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대체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그것과 현실이 다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실사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불규칙하고 예외적인 변수가 많은 것은 건축물이나 구축물들인데요. 특히 건축물이죠. 그 중에는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장을 통해서 다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이나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하되 반드시 현장에서 대장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실사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자기 위험은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가 해야 될 얘기죠. 그래서 행정적인 요소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물리적, 사회적 분석에서도 결국은 현장 실사라는 이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됩니다.